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변함없이 세계를 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몇 달 전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정책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를 연구해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인물은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명예소장이자 명예교수인 옌 슈에통입니다. 중국 최고의 미국 전문가입니다. 그는 지난 12월 20일 미국의 외교잡지 포런 어페어즈에 중국은 왜 트럼프를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옌 슈에통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중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의 고립주의 성향은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2기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냉전이나 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Foreign Affairs 기고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모든 병폐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한탄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산업 중심지를 공동화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그는 미국의 오피오이드, 즉 진통제성 마약 위기와 관련해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며 중국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첫 임기 동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해 수십 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강경한 접근 방식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양국 간의 험난한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첫 임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경제적 보호주의 성향은 추가적인 분쟁과 고조되는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중국은 트럼프가 그러한 대결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약속은 다른 국가들이 베팅을 회피하도록 장려하고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성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이 부분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근 중국의 부쩍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옌 슈에통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결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깊은 이데올로기적 약속이 있더라도 양국 간의 경쟁이 냉전의 더 파괴적인 측면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옌 슈에통은 트럼프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복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옌 슈에통은 2024년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국 대중정책의 전반적인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백악관에 들어가던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초당파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중국을 미국의 세계 지배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옌 슈에통은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관리에 더욱 능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경쟁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후 아시아로 회귀에 나섰던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서로 다른 전략을 탐색해왔으며 오바마와 바이든은 다자간 접근 방식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노력한 반면 트럼프는 보다 일방적인 길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두 번째 등장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옌 슈에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고조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르코 루비오와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셋은 둘 다 강력한 반공 신념을 지닌 중국 매파로 간주됩니다. 상원이 지명을 승인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려고 할 때, 특히 남중국해 해양 문제와 대만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호전적인 수사와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 트럼프의 허세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옌 슈에통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공식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중 간 공식 대화 채널이 90개가 넘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20개 가까운 중국과의 채널을 중단하고 이를 고위 관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감독하는 새로운 채널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트럼프에게 접근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옌수회통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러 면에서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중국의 정치 체제를 서방 국가들과 일치하도록 만드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간 경제적, 전략적 갈등은 커질지언정 두 나라를 직접적인 충돌 경로에 두는 이념 갈등으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적 보호주의의 외교적 대응인 정치적 고립주의로 인해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동아시아 국가의 동맹국들은 중국과 미국 간의 해칭의 장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기타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한 게 그 사례입니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서방 국가들을 뒤흔들어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선거 운동에서 약속한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면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보다 솔직한 위험 분산자가 돼 중국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경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옌수 회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신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명백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독립 문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이를 두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옌수 회통은 중국과 트럼프의 미국 사이에 냉전이 드리워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소련과의 대결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술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의 혁신을 두고 경쟁할 것이며 시장과 첨단 기술 공급망을 두고 씨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은 대리전, 특히 남반구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였지만 오늘날 강대국 간의 이데올로기 대리전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고 옌수 회통은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미국의 가치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옌수 회통은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확실히 중국이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개혁이 두 강대국 간의 경쟁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과 트럼프 팀 모두 외국 문제보다 국내 문제에 더 몰두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 지도자들이 향후 4년 동안 트럼프보다 개혁을 더 잘 수행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식견이 아주 밝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이 대부분 앵글로색슨의 관점으로 사안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환구시보나 인민일보에 기고하는 중국 학자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